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건강한 성인들은 언제 백신을 맞을지 다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답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해서 19세에서 49세 성인들도 올해 3분기, 빠르면 9월이 되겠죠. 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집단 면역 형성, 집단 면역은 전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집단 면역 형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백신처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데 이어서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곧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밝혔는데 이 백신이 바로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의 백신이고 추가 도입 물량은 1,000만 명분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 백신들과 달리 전통적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해서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추가 도입 과정에서 노바백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중재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백신의 부작용, 유통 과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물 구충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죠. 식약처는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한 식품과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용품에 대한 불법 유통과 과대 광고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면역력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인 스테판 반셀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영국과 남아공 등지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백신 관련 매출만 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8,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이 올해 중점 사업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수탁 사업에 이어서 진단키트 발매도 추진합니다. 또 연내 신약 2종에 대한 미 FDA 출시 허가를 기대하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면역 항암, 희귀 질환 등의 영역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올해 청사진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공개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약품 관련 소식입니다. 코에 뿌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인 한미약품의 한미 콜드 마스크 비강 스프레이 주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가 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한국화학연구원이 진행한 람다 카라기난 성분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한 시험관 내 세포 실험 결과 논문이 실렸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람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성분으로 한미약품이 출시한 한미 콜드 마스크 비강 스프레이의 주 성분입니다. 정군당과 한국페링제약이 야간요 치료제 녹도나 설화정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페링제약과 정군당은 지난 2019년부터 야간요 야뇨증 치료제인 미니린의 공동 판매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추가 계약을 체결한 녹도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제품으로 고령 환자에서 우려됐던 저나트륨 혈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녹도나의 영업과 마케팅을 정군당은 병의원에 집중하고
한국페링제약은 종합병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국동바이오사업본부는 바이오 벤처기업 휴맥과 셀트로이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발굴해서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동 주식은 한때 10%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신약 출시 관련 소식입니다. 화인제약이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치료제인 세라진주를 출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주 성분인 돼지 내 펩티드는 돼지의 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정제한 활성 펩타이드로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인성 신경영양인자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일동홀딩스 계열사인 아이디언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총 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에 설립된 아이디언스는 직접 새로운 신약을 발굴하지 않고 학계나 다른 업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판권을 사들인 뒤에 개발에 주력해서 상업화를 시도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일동제약 관련 소식입니다. 일동제약이 비대면, 즉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자사 온라인 의약품몰인 일동샵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9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동샵은 일동 이커머스가 운영하는 약사 대상의 B2B 온라인 의약품몰로 전국 17,700여 개 약국이 회원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동제약의 의료정보 플랫폼이죠. 이 후다닥에는 의사 11,000여 명과 일반인 14,000여 명 등 총 2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관련한 갈등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이 추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에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서 약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자체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4천억 원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매달 말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 제약업계 동종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본 회사인 미쓰비시 다나베 측에 43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지난 12일에 공시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판정 결과를 보면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미쓰비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라이선스 계약금 263억 원을 비롯해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이자 등을 포함해 약 430억 원을 미쓰비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미쓰비시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도 38건이나 남아있고 소송 가액도 832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서울재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현수 서울대병원장과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습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울시가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서초구 원주동 종합의료시설 안에 설치됩니다. 끝으로 제약회사 동종입니다. 새해 제약회사들의 화두는 역시 코로나 사태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동국제약의 권기범 부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지금의 시기는 남다른 통찰과 지혜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사업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적된 성과와 핵심 잠재력이 누적되면 다른 단계로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경영학 대가 짐 콜린스 교수의 플라이휠 이론 접목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